안녕하세요. 몽땅부동산 대표 정진숙입니다. 지난 2024년도 3월 24일에 청약제도 개편이 진행이 됐습니다. 오랜만에 청약홈에 들어가서 청약제도 개편된 사항들을 듣다 보니까 이렇게 카드 안내가 있어서 한번 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료는 청약홈에 들어가시면 그 공고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청약제도의 개편 사항의 주 목적은 청약 기능을 강화하고 저출산을 대비하는 목적에 따라서 개정이 되었다는 걸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28조에 보면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민영이든 일반 공급이든 1순위 갑선제 청약 시 배우자의 통장 가입 기간을 점수로 가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무주택 32점, 부양가족 35점, 입주자 저축 기점 17점 해가지고서 기본적으로 87점을 만점으로 갔다고 하면 여기 17점에는 배우자가 청약 통장을 가입을 했다. 그러면 2점을 추가해서 17점을 기준으로 들어가는데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6개월 미만에서 15년 이상일 경우는 0에서 17점 만점을 적용을 해줄 거고요. 1년 미만에서 2년 이상이다 하면 1에서 3점까지 적용이 된다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순위 가점제 청약에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 점수가 가산될 수 있다.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할 경우에 민영주택 같은 경우와 일반 공급으로 다 들어가는데요.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면 1점, 1년에서 2년 미만이면 2점, 2년 이상이면 3점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통장 가입 기간 점수 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사항이 청약 통장 신청자가 청약하는 주택의 입주자 문지 공고일 기준으로 배우자 통장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가능하고요. 배우자가 청약 통장 가입 확인용 순위 확인서를 발급하다 그 점수를 꼭 확인하시고서 제출을 하셔야 되고 청약 통장 가입 확인용 순위 확인서는 해지할 경우는 발급이 안 된다는 거, 통장을 해지하면 발급이 안 된다는 내용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점 동점 시 장기 가입자 우대가 될 경우는요. 민영과 일반 공급, 노부모, 특별 공급일 경우에 가점이 동일할 경우에는요. 청약통장 개설일이 빠를수록 당첨에 유리하다는 것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성년자가 가입 인정 범위를 좀 확대를 시켰습니다. 미성년자가 청약통장 인정 범위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가 됐는데요. 가입 기간 24개월 이상일 경우와 인정 회차가 24회였는데 가입 기간이 60개월일 경우는 60회차까지 인정을 해준다. 즉 2년 전인 거나 5년 전 60회차가 되면 60회차까지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5년간의 점수나 회차를 기준으로 보시는데 가입 확대는 내일 모레 2024년 7월 1일부터 공고가 되는 것부터 적용이 된다는 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자녀 가구도 다자녀 가구로 특별 공급을 청약할 수가 있는데요. 다자녀 가구 특별 공급했을 때 4명 있을 때 40점, 3명 있을 때 35점, 2명 있을 때 25점으로 돼가지고요. 점수가 상향이 되고 2명이었을 때는 아예 다자녀가 적용이 안 됐는데 이제는 25점까지 적용이 되니까 체크해서 보시면 되고 모집 공고일 현재 2명 이상의 미성년자의 자녀를 둔 분이라고 하면 다자녀 특별 공급 청약이 가능하다. 이제 신생아 우선 공급 신설이 됐습니다. 민영과 국민,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청약을 하실 경우는요. 2년 이내에 출생한 자녀가 있다고 하면 당첨, 우선 공급을 해주는데 1번 우선 공급의 50% 비율, 2번 우선 공급의 20% 비율, 그 다음에 3번 주택 공급으로 적용이 될 경우에 이렇게 적용이 됐던 걸 변경을 1번 신생아 우선 공급 15%, 신생아 일반 공급 5% 나누어지고요. 우선 공급 35%, 그 다음 일반 공급 15%, 추첨으로 했을 때 30% 해서 일반 공급에 있는 물량과 우선 공급의 1년 물량을요. 신생아 특별 공급인 우선 공급과 일반 공급으로 좀 나누어서 신생아 2년 이내에 아이를 둔 자녀분들한테 유리하게끔 청약제도를 개편했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할 때 어떤 분이 신청할 수 있는지를 보시면 모집 공고일 현재 2년 이내에 출생한 자녀가 있거나 임신을 했거나 입양이 되신 분도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가능하고요. 소득이 낮을수록 미성년자 자녀 수가 많을수록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 기간이 길을수록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다는 거 체크하십시오. 부부가 예전에 중복 당첨이 됐었을 때는 둘 다 부적격 처리를 했었습니다. 이제 개정이 돼서 부부 중에 먼저 신청한 사람이 유효가 되고요. 나중에 신청한 사람은 무효로 바뀐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대원 간에도 중복 당첨이 될 수가 있잖아요. 당첨된 사례가 볼 경우에 세대원 부부관계일 경우는 먼저 신청자가 됐을 경우가 당첨이 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원 부부관계가 아닌 경우는 모두 부적격 처리가 될 거고요. 세대원 중에 부부관계인 경우는 청약 신청 일시가 늦은 건 무효로 될 거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우자가 혼인 전에 이력을 배제한다는 게 정말로 큰 혜택인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체조 특별공급, 신생아 특례공급을 했을 경우에 혼인 전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다 하더라도요, 구애받지 않고 특별공급이 적용되는 거 한 번 더 참고하시면 이제는 앞으로 세종의 청약 있을 때 좋은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소득이 높아서 특별공급을 하거나 추첨제에 들어갔을 때 불리한 상황이 있었던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맞벌이 부부의 합산소득 기준을 좀 완화하고 추첨제를 실시하여 청약의 사각지대에 있는 신청자에게도 청약 당첨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게 지금 현재 청약 개정안입니다. 출산 가구 소득의 자산 요건이 있을 텐데요. 공공주택은 분양 전환 가능한 공공임대주택과 공급 유형에 관계없이 기존 소득의 자산 요건에서 자녀 1인당 10%를 완화해 주던 걸 20%로 완화해 주겠다는 이야기들도 나와 있습니다. 이제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임대주택을 매입하신 무주택으로 된 경우에 간주되는 게 항상 이슈가 됐었습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만족한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요,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데, 그러니까 1주택이 있어도 간주된다는 건데, 첫 번째가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입니다. 아파트는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아무리 평형이 작은 걸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요, 임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보지 않기 때문에 얘는 제외되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전용주택 6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요. 그다음에 취득 가격이 실거래 가격이 2억 원 이하이고요. 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일 경우 그다음에 2024년도 1월 1일부터 2024년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올 12월 31일까지 사이에 취득한 주택이고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와 해당 주택의 취득일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하셔야지만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요건이 한동안 말이 좀 많았고 어떻게 정립이 될지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해당 주택이 될 수 있는 상황과 임차주택을 취득해서 만족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으니까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는 기준을 잘 참고하셔서 청약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종시의 오생활권의 분양 일정이 아마 8월에서 9월 사이로 잡히겠다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사는 양우건설에서 먼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모델하우스 계약을 했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분양 가격은 기본적으로 뭐 1,700이 넘어가겠다는 소리가 좀 나오고 있어서 청약을 했을 때 분양가가 높아서 청약이 되겠냐라는 이야기들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생활권은 스마트 시티라는 도시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청약을 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주변에서 대전 주변에도 청약을 하고 있는데 분양가가 좀 많이 높은 상황이 받쳐지다 보니까 미분양이 나오는 지역들도 있고 해서 아파트, 부동산 청약에 관련된 미분양 주택이라든가 이러한 것들 때문에 과연 세종은 어떻게 될지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생활권의 스마트 시티가 청약을 한다고 하면 세종에서는 당연히 세종 같은 경우는 미분양은 나지는 않을 거고요. 세대수가 약하기 때문에 세대 공급되는 물량이 많이 작기
때문에 많은 분들과 경쟁률은 당연히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청약 제도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안내를 해드렸고요. 분양 소식이라든가 분양 정보라든가 청약에 관련된 다양한 부동산 정보들을 꼭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제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세종몽땅 부동산의 정진숙이었습니다.